2023년 첫 번째 북런던 더비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경기를 앞두고 한준TV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스카우트 H를 통해서 아스널의 주요 선수들을 분석하고 풀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와 꽤나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스널의 측면 공격수 윙포워드인 브라질 대표 선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런던 더비 1월 16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 하는데요.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기일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폼이 훨씬 좋은 건 아스널이긴 하지만요. 항상 그 북런던 더비는 홈에서 강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스널을 꺾고 올라갈 수 있는 찬스기도 하니까요. 예. 안 그래도 이번이 이제 더비 매치 데이거든요. 예.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맨시티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맨유가 패한다면은 토트넘이 아스널한테 이겼을 때 4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결국에는 굉장히 순위 경쟁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순위를 떠나서도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렇죠. 지켜볼 경기인데요. 일단 경기를 앞두고 양팀 모두 주중 FA컵 일정을 좀 소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자카 방송에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요. 출혈 자체는 아스널이 더 있었어요. 일단 뭐 아스널은 공격 3인방을 다 주전들로 내보냈었고요. 그 제수가 부상이어서 은케티아가 요새는 선발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마갈량이스도 선발로 나왔던 데다가 이 경기에서 골이 늦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결국 자카, 진첸코 그리고 베나이트 이런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주전 선수들을 온전히 쉬게 하지 못했다. 정신적으로도 이제 후반전에 조금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골을 넣는데 애를 먹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건 역시 좀 부상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사카가 경기 도중에 조금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에미 스미스로우로 교체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카의 상태가 안 좋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아스날 입장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르테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풋볼 런던에서도 교체 아웃된 다음에 그래도 벤치로 와가지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예상 복귀일에 언노운이라고 적어놓긴 했어요. 예, 구단에서 명확하게 또 출전할 수 있다라고 못 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일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최근에 좀 부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카 선수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따르고 있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츠머스를 상대로 아스날보다 적은 골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네, 그러니까 50분경에 그래도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이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 제외하면은 주전급 선수들이 안 나온 거에 가깝긴 하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벤탄쿠르랑 클룹세스키가 아직까지도 뭐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럴 경우에는 힐하고 뭐 스킵하고 아니면은 파페사르 이런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원래 베스트 11들은 어쨌건 간에 손흥민과 케인, 송케듀오만 선발로 나왔고 교체 카드도 딱 2장 활용한 거 그것도 스펜스랑 데바인, 뭐 유망주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주력들을 많이 아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벤치에서 안 뛴 선수들을 보더라도 로메로와 호이비에르 확실한 주전이고 뭐 도어티까지도 최근에 주전 오른쪽 윙백이라고 봐야 되고 랑글레도 최근에 중용되고 있으니까 아스날 상대로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수비할 때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 수 있는 선수들을 꽤 쉬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송케듀오는 90분 풀타임을 뛰었다. 그렇죠. 뭐 지치지 않은 선수들이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사카가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건 아스널한테는 상당한 악재가 되거든요. 설령 사카가 나오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악재가 되는 건데요. 뭐 이것도 이전 그 방송들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아스날이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상 이번 시즌에 공격할 때는 3-2-4-1 포진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 채널을 5개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하프 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면서 하프 스페이스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게 그 관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사실상 측면 공격을 책임지다시피 하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와 그리고 이제 자카, 웨데고르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자카의 득점력이 올라가고 공격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진첸코가 좁혀갖고 오기 때문에 더더욱 측면 공격을 마르티넬리 혼자 그리고 사카 혼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사카가 못 나온다면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스미스로라던가 아니면 파비오 비에이라 같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측면을 이렇게 파헤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와서 연계하거나 이선 네. 전천후 공격수로 뛰는 선수들이고 특히 속도로 상대를 잡아먹는 스타일이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3백을 쓰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사카가 있을 때 더 커지지 사카가 없다면 조금은 수비하기 더 네. 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티넬리가 측면 공격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사카가 못 나오거나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 현재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당장 아스날 최고 공격수인 제주스가 이미 부상으로 빠져있는 데다가 사카까지 온전하지 못하다면 마르티넬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마르티넬리도 올 시즌에 아스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네, 현재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드리블 시도 횟수 66회로 제수와 함께 공동 1위고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도 30회로 이거는 이제 단독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측면에서의 돌파를 거의 책임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득점도 7골로 물론 공동이긴 하지만은 팀 내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슈팅 숫자도 43회로 제수 다음으로 많은 슈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선수가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공격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 아스날의 손흥민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역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처음 아스날에 입단했을 때보다 공격에 기여하는 그 폭이나 다양성이 넓어졌다는 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스날의 손흥민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적고 돌아와서 슈팅 때리는 거에 조금 국한되어 있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를 보는 시야 같은 것도 늘어나면서 이제 찬스 메이킹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찬스 메이킹 횟수가 27회로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 대비로는 도움은 좀 안 나온 편에 속해요. 근데 찬스 메이킹을 한다고 해서 이건 동료들이 넣어줘야지 도움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동료들이 잘 못 받아 먹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후스쿼드닷컴의 평점으로 봤을 때도 도움은 2개지만 평점은 굉장히 높으니까 경기력 전체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체 찬스 메이킹은 이제 사카하고 웨데고르가 많잖아요. 37회, 36회. 근데 이 선수들은 세트피스까지 담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오픈 플레이만 놓고 보면은 그건 마르티넬리가 23회로 공동 1위인 웨데고르, 사카와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 거의 비등비등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경기 영향력도 비슷하다.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확실한 득점원은 좀 없거든요. 이 팀도 어쨌건 간에 최다골이 7골이라는 거는 많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홀란이라던가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과 심지어 미트로비치 같은 선수랑 비교해도 하지만은 여러 명이 골고루 넣고 있고 여러 명이 골고루 찬스 메이킹을 한다. 이게 그 아스널을 막기 힘든 부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스날 팬들이 좀 흥분하고 있는 건데 벵거 감독 시절에도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한 선수에 의존하기보다 물론 막리가 있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도 잘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고 특히 이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이 잘 살아나고 있으니까 팀의 기대감이 큰 거거든요. 왜냐면 한 명이 잘해서 또 성적이 좋으면 그 선수 나가고 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스널은 골고루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마르티넬리 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도 어린 선수예요. 마르티넬리는 2001년 6월 18일에 과룰로스라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에서는 2번째로 큰 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출생을 했는데 많은 브라질 선수들처럼 마르티넬리도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착실하게 마르티넬리를 키워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부친은 이탈리아계 부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중 국적을. 그래서 조르지뉴가 이탈리아 대표팀에 오라고 꼬시기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뽑힐 뻔도 했었다라고. 근데 브라질 선택하게 된 건데 어쨌건 간에 부친에 따라서 6살 때부터 풋살을 즐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풋살을 통해서 경력을 시작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런 유형의 스타일이고 또 이 풋살 팀이 또 코린치안스 팀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풋살을 하다가도 이른 나이에 이제 축구로 갔었는데 마르티넬리는 조금 그래도 풋살 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9살 때부터 13살까지 코린치안스 풋살 팀에서 축구를 하면서 그때 이제 200골 이상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코린치안스 프로팀 축구팀으로 간 건 아니고 이뚜아노라는 팀으로 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마르티넬리도 이 풋살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얘기했죠. 그러니까 풋살이 자기의 축구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풋살로 축구를 시작한 건 내 축구 성장에 있어 정말 중요했다. 풋살은 볼도 다르고 바닥도 다르고 잔디에서 볼 차는 것과 완전 반대다. 나에게 이는 매우 중요했고
볼 컨트롤을 익히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지금까지도 잔디 위에서 마치 풋살 코트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볼을 컨트롤하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갖고 있는 이 빠른 스피드지만 현란한 그 볼을 다루는 이제 발재간도 좋다. 이런 네.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4부 리그 팀에서 이제 프로 경력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 브라질 4부 리그인 이투아누에 입단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면서 많은 입단 테스트들을 가졌었어요. 4부 리그인 이투아누에 있으면서. 근데 이제 마르티넬리는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 우상이 호날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아스널의 손흥민이다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호날두를 보고 자라면서 호날두의 스타일을 좀 흡수하려고 했던 부분들, 즉 윙포워드지만 좀 골을 넣는 플레이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글로브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 우상은 100% 호날두이다. 지금까지도 난 여전히 그의 플레이 방식을 사랑한다. 경기에 임하는 그의 마음가짐과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좋아한다. 그는 승자이다. 축구에 있어서는 물론 성공하려면 정신력이 좋아야 한다.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호날두와 라카제트, 웨데고르 같은 유형의 선수들과 함께 혹은 그들과 맞서면서 경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축구가 주는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네, 약간 이제 호동생 인증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호날두 선수가 지금 상태가 아니라 옛날에 한 인터뷰, 네. 한참 좋을 때 한 인터뷰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맨유하고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도 다시 한번 이제 호날두 팬을 인증을 했었는데요. 네. 맨유하고의 경기에서 호날두와 이제 같이 섰을 때 정말 그가 거기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하면서 나는 그를 봤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와 이건 호날두잖아 이러면서 좋아했다라고 하면서요. 약간 수줍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악수만 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내 우상과 함께 경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마침내 그 레벨에 올라갔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맨유로 복귀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 호날두 선수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던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호날두는 이제 황혼기를 맞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떠났습니다. 근데 호날두뿐 아니라 이제 브라질 선수다 보니까 브라질 레전드들은 호날두가 아니라 호나우두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호나우지뉴가 뭐라고 했냐면요. 마르티넬리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 호나우두를 연상시킨다. 호나우두는 유럽 첫 시즌에 30골을 넣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18살짜리 브라질 소년 맞아? 라고 했는데 마르티넬리도 그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예. 18살 호날두는 정말 그렇죠. 에레디비지긴 했지만 그때는 또 리그 순위 높았고 바로 임팩트를 보였는데, 마르티넬리 벌써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아스날이 원래 처음에 영입을 했었을 때는 공격수로 쓰려고 영입을 하긴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도 사실 나이에 비해서는 좀 임팩트는 좋긴 했죠. 네, 그랬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선수가 브라질 4부 리그에 있다가 프리미어리그까지 오게 됐느냐? 이 과정이 조금은 다른 브라질 유망주들이랑 달라요. 예, 그러니까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4차례나 맨유 입단 테스트를 가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일씩 이렇게 가진 건데, 특히 2017년에는 그 문제의 네이슨 그린우드와 함께 18세 이하 팀에서 링컨 시티하고의 경기에서 출전까지도 했었어요. 네, 계약까지는 안 났더라도 테스트생으로서 경기를 좀 소화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계속 탈락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포그바와 인연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르티넬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에브라, 펠라이니 같은 선수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제 거절당한 거죠. 예, 근데 당시 포그바가 사진을 찍어주면서 자기 얼굴만 보고도 브라질리언이라는 거를 알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생활은 괜찮은지,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힘든 일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대요, 포그바한테. 그러니까 포그바가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잘 대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그바 좋은 사람이네요. 네, 원래 포그바가 조금 겁먹부리는 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형제들하고 문제지 본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럽 진출은 못했지만 이또한우랑 프로 계약은 했네요. 네, 2017년 11월에 이제 프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에 구단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도 세웠습니다. 만 16세 9개월에요. 그런데 이제 2018년 말에 다시 한번 이제 바르셀로나 입단 테스트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안수파티하고도 상당히 친하게 지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결국 바르셀로나도 본인을 원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과 사인하게 됐다라고 5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유럽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강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보통 유럽 진출은
대부분 브라질의 일부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어린 선수를 유럽 팀들이 이제 큰 돈을 주고 데려가는 네. 경우인데 이 선수는 정말 네. 집념의 결과라고 할 수 그 있겠습니다. 입단 테스트를 그것도 어린 나이에 네. 10대 초반부터 그것도 탈락 계속하면서도 갔던 게 대단한 거죠. 계속 노크를 한 게. 그 열정이 바로 그 호날두를 연상시키는 것 같네요. 끝없는 열정. 예. 근데 어쨌건 간에 2019년 그 6개월 동안 이제 그 이투아노에서 뛰면서 11경기 6골 3도움을 올리면서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이때 그러니까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예, 몸도 좀 커진 것 같고 좀 아무래도 다부져진 모습들이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의 활약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입단 테스트가 아닌 이적으로 아스널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날이 4월에 미리 영입을 확정 지어 놓긴 하고 이제 7월에 왜냐면은 그 브라질은 펠레 룰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 18세가 돼야지 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워크 퍼밋은 문제가 없는 게 이탈리아 그렇죠. 비자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바로 2019년 7월에 오피셜이 뜬 겁니다. 예, 이때도 600만 파운드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예. 아스널이 확실하게 이 선수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가 입단 테스트를 많이 받아야 했을 정도로 브라질 대회에선 뭐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 이제 아스날에 오면서 오히려 유럽에 가서 브라질에서도 주목받게 된 케이스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9년 11월 14일에 23세 이하 대표팀에 처음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 대부분은 막 16세 이하, 18세 이하, 뭐 20세 이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3세 이하로 갔었고 또 이제 그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해가지고 금메달을 땄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워하는지 저렇게 그 그렇죠. 그림 액자도 올려놓고 있고 예. 금메달 사진이 많아요. 네. 마르티넬리가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대표팀까지 승선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예, 뭐 2022년 3월달 좀 뒤늦게 승선을 했는데 당시에 뭐 부상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아스널에서 경기력이 계속 좋아진 상황이기도 했고 또 6월달에 한국과의 경기도 이 선수가 이제 내한을 같이 해서 네. 준비하고 월드컵까지 나갔는데 그리고 실제로 월드컵에서는 한국과의 16강전도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결국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황희찬 선수나 김민재 선수와 충돌하는 모습도 있고 예. 뭐 손흥민 선수와도 그때도 월드컵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적하자마자 초반에 조금 반짝 활약을 펼쳤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췄던 시기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재개됐을 때 훈련 도중에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5개월 넘게 이제 결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두 시즌은 출전 경기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겹쳐 있으니까 기간이. 네. 예, 기간이 겹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14경기 뛰었으나 이제 지난 시즌에 많이 뛰기 시작하면서 주축 선수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6골 6도움을 기록했던 거였죠. 예.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빼놓을 수 없는 도리어 혹사당하고 있는 선수로 뛰고 있는 거죠. 예, 공격 포인트의 페이스만 보더라도 올 시즌이 드디어 포텐이 터졌다, 만개하고 있다. 네, 이미 볼수 커리어 있어요. 하이죠 득점만 예.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는 지난 시즌 후반기와 이번 시즌 이제 전반기 때 나왔었는데요. 그 전반기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네. 예, 뭐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전반전에만 이제 100%의 패스 성공률 자랑했고요. 볼 경합 승리 4회에 드리블 4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켰고 골대도 맞추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인 에멜송 로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로얄이 62분경에 마르티넬리의 발목을 걷어차면서 퇴장을 당하는 그게 이제 아스날이 3대1 대승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였죠. 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수적 열세 상황만 아니었어도 조금 반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퇴장으로 완전히 기세가 꺾였고 그 중심에 마르티넬리의 영리한 플레이가 있었다. 결국 이번 경기도 최근에 뭐 북런던 더비에서의 활약이라든지 또 최근에 아스날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가장 조심해야 될 선수는 마르티넬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왜냐면은 토트넘의 약점과 이제 이게 결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도어티가 나와도 수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로얄도 이미 탈탈 털렸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결국엔 그 뒤로 빠져나갔을 때 로메로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또 이 선수가 빠르다 보니까 로메로가 뒤늦게 움직이다가 또 그렇죠. 경고를 받거나 혹은 퇴장을 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특히 네. 이렇게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을 막다 보면 좀 이제 파울을 불사해야 되는데 그게 토트넘에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마르티넬리가 가속이 붙기 전에 괴롭혀줘야 되는데 이게 에메르송 로얄이라던가
쪽이라든가 아니면 도어티 쪽에서 안 된다면은 로메로도 이미 가속 붙은 상대를 상대해야 되면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예. 예, 정말 이제 제주스가 부상으로 빠졌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 사카가 조금 안 좋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 마르티넬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연 실제로 경기에선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한준TV에서 그 결과 그리고 상세한 분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